살면서 단 1분 1초라도 불행해지기 위해 노력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이 영상을 보는 사람 중 단 한 명도 불행해지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은 없을 거예요. 오늘은 기필코 하루를 망치고 말겠어 하면서 침대에서 눈을 뜨는 사람은 없으니까요. 하지만 우리의 삶은 아이러니하게도 잘 살기 위해서 발버둥 칠수록 더 깊은 늪에 빠지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부정적인 감정을 더 예민하게 느낀다면 그건 여러분의 뇌가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것을요. 원래 인간은 긍정적인 감정보다 부정적인 감정을 더 잘 느끼게 설계되어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이런 부정적인 감정이 지속적으로 강하게 작동하면 우리의 삶의 주도권을 본능에게 빼앗기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감정 조절 능력이에요. 왜? 부정적인 감정에 삶의 주도권을 뺏기면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 써야 할 소중한 시간과 에너지를 오로지 버티는 데만 낭비를 하게 되니까요. 따라서 부정적인 감정만 줄여도 나를 위한 시간과 에너지를 늘려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더 행복한 삶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나름의 전략을 세웁니다. 더 좋은 성과를 내기 위해 자신을 채찍질하고 막연한 불안함을 없애기 위해서 애쓰고 때로는 관계를 차단하고 혼자가 되는 선택을 하기도 해요. 이런 애씀이 우리를 더 평안하고 평온하게 만들어줄 거란 믿음을 가진 채로 말이죠. 그렇지만 대부분 이런 방식은 오히려 더 불안해지고 더 공허해지고 더 불행해지는 결과를 초래하곤 합니다. 왜냐하면 그 방향이 잘못됐기 때문인데요.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걸까? 마음에 대한 지침서, 마음 예보를 보면 그 내용을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가장 피하고 싶은 핵심적인 부정의 감정은 무엇일까요? 많은 감정이 있겠지만 서서히 가랑비에 옷 젖듯 삶을 좀먹는 감정은 단연 불안입니다. 우리는 불안을 벗어나기 위해 고군분투하며 살아갑니다. 때로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서 안정감을 느끼는가 싶다가도 주변에 나보다 좋은 회사에 다니는 지인들을 보거나 안정된 가정을 꾸린 친구들을 보거나 나보다 잘 나가는 친구들을 볼 때 혹은 SNS 속 잘난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모르게 불안한 감정이 다시 스멀스멀 올라오죠. 그래서 누군가는 더 많은 성과를 내면 불안이 사라지고 안정과 행복이라는 파랑새를 찾을 수 있을 거란 희망으로 더욱 자신을 채찍질하며 갈아 넣습니다. 이것을 파랑새 증후군이라고 하죠. 또 어떤 사람은 자신의 나약한 마음을 탓하며 이렇게 읊조리기도 합니다. 그래도 남들에 비하면 난 배부른 거야. 난 불행해선 안 돼. 라며 불안조차 자유롭게 느끼지 못하는 스스로의 감옥 속에 갇혀버리곤 하죠. 하지만 불행은 그리고 불안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상대적입니다. 유복한 환경에서 자랐으나 자기보다 조금 더 잘난 형제에게 늘 비교를 당하며 자란 사람이나 어린 시절 부모를 여의고 악다구니로 살고 있는 사람이나 실제로 우울과 불안 검사 지표상의 수치는 유사할 수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내가 느끼는 불안이나 불행을 저울질하며 죄책감을 느끼거나 탓할 필요도 없다는 거죠. 모두가 그 자체로 자신만의 삶의 맥락에서 저마다의 방식으로 불안을 느끼는 셈이니까요. 그리고 불안은 생존을 위협하는 미연의 상태에 대한 마음이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따라서 불안이 없는 상태는 사실상 인간의 생존 본능을 역행하는 상태인 것이죠. 불안하지 않은 상태를 추구하는 것은 오히려 판타지일 수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소 불안하고 고되더라도 나름의 행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상태를 추구하는 생각이 전환이 필요하다고 언급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어떻게 불안함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까요? 마음예보에서는 지극히 사적인 가치를 추구하는 삶을 통해서 불안 속에서 행복을 만들어 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보컬 트레이닝을 받은 적이 있어요. 그때 선생님이 좀 별난 분이셨는데 34살이 되던 해에 제가 선생님에게 나이 먹는 게 불안하지 않냐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둘이 동갑이었거든요, 선생님하고. 그런데 그분은 저에게 나이를 먹는 게 오히려 행복하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그럴 수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대답이 아직도 기억에 강하게 남을 만큼 인상적이었어요. 자기는 40대의 계획이 보컬 학원을 정리하고 바닷가로 가서 조용한 카페를 운영하는 게 꿈인데 그 꿈에 조금 가까워졌기 때문에 행복하다라고 말하더라고요. 보편적인 시각으로 보면 나이를 한 살 더 먹고 젊음이 사라지는 게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생님은 개인적인 가치를 통해서 보편적인 불안을 이겨낸 셈이죠. 바닷가에 카페를 운영할 거라는 개인적인 가치를 통해서 보편적인 불안을 기대로 승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게 됐어요. 책에서도 마찬가지로 행복의 본질은 그 무엇을 위해 그 자체일지도 모른다고 말합니다. 무엇을 하고 있느냐, 얼마나 그럴듯하게 갖추었냐와 같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 즉 바람, 꿈, 희망의
우리의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불안에서 벗어나기 위해선 주변과 세상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의 마음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위해 살고 싶으신가요? 지금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는 무엇을 위해 살고 싶지? 라고 말이죠. 요즘 세상은 가볍게 불안함을 없앨 수 있는 수많은 도구들이 있습니다. 유튜브 쇼츠같이 빠르게 수급되는 도파민을 통해 불안감을 없앨 수도 있고요. 유튜브를 하는 제가 할 말은 아니지만 알코올이나 도박과 같은 것들도 우리의 불안이 사라지는 것과 같은 착시를 만들어내곤 합니다. 다른 사람이나 세상과의 비교, 정해진 틀에 나를 규정하는 것도 나의 불안을 없애는 괜찮은 전략 같아 보입니다. 하지만 그 무엇도 나를 행복하게 만들어주진 않아요. 그 속엔 공허함이 있고 그 순간이 지나면 다시 더 큰 상태의 불안이 나를 찾아오곤 하죠. 결국 불안의 원인은 나에게서 찾아야 됩니다. 인간관계에서 남들에게 버림받을지도 모른다는 불안이 올라올 때 나는 무엇을 위해 남들과 잘 지내고 싶은지 생각을 해본다면 눈치만 보는 관계는 끊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을 거예요. 나이를 먹는 것, 결혼을 해야 하는 것, 돈을 벌어야 하는 것, 새로운 환경 속에 뛰어들어야 하는 것 등등 모든 막연한 불안 속에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선택을 하려고 하는 거지? 라는 메시지를 나의 마음속에 띄워보세요. 그게 불안을 직면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물론 지금 당장은 불안을 직면하는 것이 나를 더 힘들게 만들지도 몰라요. 하지만 인생을 거시적으로 볼 때 마치 살에 박힌 가시를 뽑아내야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것처럼 그 아픔은 나에게 도움이 되는 아픔일 겁니다. 인생에서의 불행은 상수입니다. 외부의 환경을 통제할 수는 없으니까요. 그렇지만 내 인생의 선택권까지 외부로 돌리게 되면 나의 마음은 나뭇잎처럼 이리저리 휘둘리겠죠. 그렇지만 나의 가치를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 중심을 두게 되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잡을 수 있을 겁니다. 마음예보라는 책을 통해서 불안한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이 밖에도 마음예보에는 공허한 마음, 분노의 마음, 트라우마, ADHD, 결혼과 이혼, 육아 등에 대한 삶의 중요한 방향에 대한 지침이 되어줄 내용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만약 더 나은 삶의 나침판과 같은 책을 찾는 분이 계시다면 마음예보가 그 해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의 심리학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